오세훈 막 나가네요. TBS 출연금. 그러니까 TBS라고 하는 독립 방송에 서울시가 소위 말하면 보조금 비슷하게 돈을 내고 있었거든요. 123억 삭감하겠다. 근데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주장은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 의회가 85% 90%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세훈 그냥 김어준 그 공장장한테 보복하는 거죠. 그러죠. 개인적인 사적 보복이죠, 이런 거.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서울시장이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거기다가 이게 서울시장 비서실에서는 이게 처음에 예산 기획 짤 때 좋은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추측을 되는 게 뉴스공장의 매출이 워낙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광고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기본 수익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명절 연휴 때마다 이제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열려 있는데 그때마다 최고 매출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공장 한 곳에서 나오는 매출이 나머지 모든 채널에서 모든 코너에서 나오는 매출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뉴스공장이 돈 잘 버니까 우리 돈 깎아서 주겠다 하는 이런 명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속이 보이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뉴스공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거는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 그렇죠. 아닙니까? 그 파워는 왜 생겼나요? 다른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 특종 많이 하고 김어준의 생각 같은 것들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많이 듣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공권력으로. 그 자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번번이 김어준에 막히는 거야. 어떤 이슈마다 김어준이 막히는 거야. 김어준만 없애면 대선을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TBS 뉴스공장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택시 기사분들은 다 듣는 방송. 예.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재밌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세훈의 공격이 성공을 해서 뉴스공장이 폐지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김어준 공장장이 나 놀아야지 하고 놀까요? 아마 불교 방송 가서 할걸요? 그러면 불교 방송 가서 하면은 거기가 또 청취율 1등 할 겁니다. 뉴스 공장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뉴스 공장의 청취자들은 김어준 공장장이 진행하는 그 컨텐츠의 구조 있죠. 그 불교 방송 제목은요, 뉴스 보살.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진행한 그 컨텐츠의 구조, 뭐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그 사람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 방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공장에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있죠. 굉장히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하지만 정치적인 의견 표명은 안 하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목마른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내가 들었던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지. 다 정리된 거. 너는 가서 저거 X만 찍으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금줄을 지금 끊어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고 지금 오세훈이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공장에 오세훈 시장을 인터뷰 좀 해보겠다고 와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안 나오잖아요. 뭐가 겁나는 겁니까? 예, 서울방송이에요. 그러면, 교통방송 여기 나와서 서울시장이면 당당하게 서울시장답게 다른 지자체장들은 다 나와서 여야 가리지 않고, 인터뷰 하더만요. 당신이 지금 숨어 있는 거잖아요. 나와서 방송을 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거 홍준표 생각나요, 홍준표. 홍준표가 우리 얼마 전에 방송할 때 모든 방송을 MBC, EBS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민영화시키고 언론 통폐합을 시킬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 친여 방송이 되라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친여 방송이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은 뭐냐면 건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지금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친여 방송을 빨아주지 않는다면 그럼 무조건 다 공격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도 마찬가지에 이쪽 사람들은 전부 다 공정한 룰 안에서의 게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잖아. 조중동 종편은 노골적으로 윤석열이나 홍준표 편 들지, 국민의힘 편. 그 정도 해달라는 거야? 들어봐봐.
그러면 지금 KBS는 자기 덩치에 맞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SBS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보도 안 해주죠. MBC나 그나마 좀 공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TBS는요. 첫 번째 라디오 방송이고요. 서울 지역 방송이고요. 근데 그 방송이 그러니까 청취율 1위 방송이 됐어. 그것마저도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슈마다 김어준 때문에 지금 인터넷 시대라 서울 지역 방송이긴 하지만 아젠다는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다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번번이 어떤 이슈 때마다 김어준한테 막히는 거예요. 김어준만 제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오세훈이라면 허허 웃어야 돼요.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도 서울시가 이런 그렇지. 정도의 매체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랑스러워야 이 표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123억 원 삭감에 꼴 보기 싫다 이거지. 뉴스공장이 왜 청취율 1위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한 거지 사실은. 사람들은 왜 뉴스공장에 열광했나.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공영방송 장악 논란, MBC, KBS, YTN 총파업, 언론인 해직 사태, 종합편성채널의 출연 등이 다 언론이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저널리즘에 대한 갈증. 소위 말하면 내가 MBC 아니 KBS를 바보라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 많은 기자들을 MBC보다 한 5배는 큰 조직에서도 심층적 보도가 안 나와요. 기자들이 사실상 놀고 먹는 것 같아. 인터넷에 하면서. 그러면 뉴스공장 같은 어떻게 보면 KBS 쪽 정도에서 보면 거의 방송사도 아닌 규모잖아요. 거기서 뭐 취재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진짜로 저널리즘은 뉴스공장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마저 치우면 우리가 대선 가져온다. 이런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쁜 게 그런 거예요. 김어준 때리기 위해서 TBS를 망가뜨리는 행위. 이게 지금 서울시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체장이 할 일인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공포고 TBS가 오늘만 해도 로봇 학대 영상 같은 거 훨씬 지원 많이 받고 돈 많은 조중동에서 하는 짓거리가 앞뒤 다 자르고 가짜뉴스 내보내는 그 와중에 뉴스공장에서 앞뒤 다 이야기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송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죠. 그걸 억지로 빼앗겠다? 이거는 진짜 오세훈은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TBS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TBS를 시청을 하는 이유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 한들 이러한 언론은 절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돈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의 사고가 너무나 이거는 뭐 군사정권, 권위주의정권 시대의 그런 발상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예. 네. 정말 정상화된 날이 언제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선수가 돼서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고, 그럼 민주당은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게 언론개혁법. 이제 제깍제깍 그 약속한 기한이 다가오네. 12월 31일까지 뭐 처리하겠다. 예. 뭐 TF 만든다. 내가 알고 있기에 그 TF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식인 거예요. 포털은 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언론 자유지수 역대급 지금 뭐 아시아에서 뭐 당연 1위.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자유지수가 있는데 뭘 무슨 언론 장악을 합니까? 엉망진창이란 이야기예요. 네. 1위라니. 홍준표 형은 아니 언론 자유지수 1위지. 지들 꼴린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요. 봐봐. 근데 이번에 교황청 뉴스만 해도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트위터 같은 데서 교황청 공식 트위터 같은 데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뭐 교황청이나 그렇게 칩시다. CNN은 뭐냐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태리 이제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위터 공식 마크를 가진 사람이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했을 때 배경을 찍었는데 거기에 조선일보하고 연합뉴스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이걸 찍은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잖아. 아니 보니까 기본 2명은 따라가더라고. 한 여치당 하나는 카메라 잡고 하나는 이제 리포터 할 사람. 고장났나 보지. 그러면은 따라갔으면 비행기 타고 밥 처먹고 관광했으면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터리 빼놓고 간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주말 내내 대통령 뉴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좀 화는 또 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했던 얘기다. 네. 보도 안 할 거면 따라가지 마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내가 간다고.
그게 웃긴 게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동정이라고 하는 건 국가적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이재명 대장동 막 가짜 뉴스만 퍼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원수가 실제로 그 외교 현장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영국 여왕 만나는 장면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아예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을 갔는데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환대받는 모습이 보도가 안 됐어. 특히나 그 영국 여왕이 정문까지 그 배웅 나온다고 합니까? 마중 나온다고 합니까? 마중 나오는 건 진짜 외교적으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영역에서 대통령의 동정은요. 뉴스 밸류, 뉴스의 가치 이 첫 번째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땡전 뉴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따라가긴 따라가. 근데 보도를 안 하거나 단신. 왜 그래야 되는데요? 교황하고 만남이 조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황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 안 하던 언론들이 바이든하고 문 대통령이 2분간 만났다. 그 보도는 엄청 하는 그게 미친놈들이지 그게 뭐예요.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따라갔던 뉴스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뉴스원 같은 데 있죠. 종합적으로 사진 해주는 애들.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동정을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국제 뉴스 올리는 갤러리. 로마를 가긴 갔는데 우리 대통령 사진 없는 거야. 바이든이 진짜 많고 나머지 막 찍은 거예요. 대통령 사진 어디 갔냐고. 누구 쫓아다니는 거냐고 도대체. 자 어쨌건 뉴스 공장의 쌍벽을 이루는 구독자는 훨씬 적지만 방송 공장 새날입니다. 구독 좀 부탁드려요. 아침엔 유공, 저녁엔 새날. 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뉴스 공장을 지켜주면서 새날도 한번 지켜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요. 좀만 해주세요. 지금 20명만 더 하면은 46.9 그리고 1000명 더 하면은 47만이니까 금방 돼갑니다. 새벽엔 시사타파? 네. 자, 새날은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내일 낮 방송이 또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이 세 분은 수요일 날 또 뵐게요.